이 시간에는 장노출용 셔터라는 타이틀입니다. 지난 시간에 셔터의 기능을 알아보면서 살짝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이상 이하도 아닌 그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셔터가 이 장노출용 셔터입니다. 우리 카메라에서 이 장노출용 셔터를 사용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지만 B 셔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B 셔터. 그래서 이것도 장노출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샘플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전조등, 스탑등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줄 모양으로 연결돼서 나오는 이런 형태도 장노출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별들의 움직임, 은하수를 찍는다든가, 별의 궤적을 찍는다든가 하는 것도 장노출이고, 그거보다 더 뛰어넘어서 다양한 방법의 장노출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진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장노출 사진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ND 필터라든가 이렇게 셔터 속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들이 또 상당히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하는, 좀 시간을 좀 길게 늘려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셔터가 우리가 장노출용 셔터라고 그러고, 카메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B 셔터가 있죠. B 셔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벌브 셔터라는 건데요. 벌브 셔터의 그 앞에 이니셜을 따서 우리가 B 셔터라고 그러고, 카메라에 이렇게 B라고 나와 있습니다. B라고. 그러니까 후지 카메라하고 캐논 미러리스 카메라는 이 B 셔터가 이 셔터 스피드 쪽에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메뉴를 누른다든가 해갖고 들어갈 필요 없이 쉽게 B 셔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카메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서 B 셔터를 찾아갖고 설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장노출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에는 지금 이건 후지 카메라를 샘플로 찍다 보니까 1초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후지는 장노출이 그러니까 제일 저속 셔터가 1초까지 돼 있다라고 있고요. 좀 2, 4 이건 다 분의 1초입니다. 분의 1초에서 4천분의 1초까지 되어 있는 건데, 1초 이하부터 다른 카메라들은 30초까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30초. 근데 지금 후지 카메라 같은 경우는 30초까지 있지 않고 보통 1초까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1초 이하에서 30초까지의 셔터는 어디서 해주냐면 T로 해가지고 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T 셔터라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계식 카메라에서는 이 B 셔터하고 같은 개념이었어요. B 셔터하고 같은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B 셔터는 벌브 셔터라고 그랬고 T 셔터는 타임 셔터인데, 얘는 B 셔터는 셔터를 누르고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셔터에서 손을 떼면 안 돼요. 셔터에서 손을 떼면 이 셔터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셔터 속도에 셔터 버튼에다 손을 대고 있든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조 장치를 이용해서 셔터를 락을 걸든가 해야 되는데, 이 타임 셔터는 그게 아니고 셔터를 한번 눌러주면 셔터가 열리고, 손을 떼도 닫히지가 않다가 가서 한번 더 눌러주든가 셔터 스피드를 다른 쪽으로 돌려주면 셔터가 닫히는, 좀 더 편리하게 사용되던 게 이 T 셔터, 타임 셔터였는데, 이 후지는 그런 개념의 T 셔터가 아니라 이 다른 브랜드에 있는 30초까지의 그 저속 셔터를 요 T 셔터 범위에 집어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면 돼서, 하여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랬죠? 인스턴트 셔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순간 셔터라고 해서 인스턴트 셔터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브랜드는 후지 빼고는 다 30초까지 인스턴트 셔터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인스턴트 셔터보다 좀 더 긴 노출 시간이라든가 아주 긴 노출 시간을 원할 때,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를 슬로우로 해서 긴 노출을 줘야 될 때 사용하는 게
B 셔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B 셔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지금 기계식 카메라, 기계식 렌즈의 셔터 다이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카메라라고 하는 뷰 카메라 렌즈의 그 셔터 스피드인데, 여기 지금 B가 있고 T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초고 1초 밑으로는 B나 T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T셔터의 기계식 카메라의 T셔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 B셔터는 뭐 디지털 카메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셨듯이 기계식 카메라에도 다 B셔터 개념은 있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이 캐논의 기계식 카메라인데요. 이걸 우리가 B셔터라고 얘기하고, 이때는 지금 8초까지 돼 있네요. 8초까지 1초부터 해서 8초까지 돼 있는데, 요즘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30초까지 돼 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설정되어 있는 B셔터 위쪽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런 셔터 스피드를 우리가 아이셔터, 인스턴트 셔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그랬고요. 이 B셔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써주기 위해서는 그 보조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 기계식 카메라에서는 우리 이런 걸 케이블 릴리즈라고 해서 셔터 버튼에다가 이 케이블 릴리즈를 꽂아가지고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B셔터에서 이 셔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요게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락장치거든요. 그걸 딱 돌려주면 락이 걸려요. 그럼 손을 떼도 돼요. 그다가 내가 뭐 10초 10분 정도 찍어야 되겠다 하면 10분 지나서 이 락을 딱 풀어주면은 셔터가 닫히게 돼 있는 그런 형태의, 이거 우리가 케이블 릴리즈라고 해서 여기 지금 철사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케이블 릴리즈라고 그러고, 이런 케이블 릴리즈하고 같이 사용하던 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에어 릴리즈라고 해서 이 케이블 릴리즈는 길게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계속 뭐 2, 3m, 5, 6m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철사를 계속 집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또 뭐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 튜브 같이 여기서 이렇게 공기를 주입해 주면 요 앞에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철침이 나와가지고 셔터를 눌러주게 돼 있어서, 옛날에는 뭐 셀프 타이머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에어 릴리즈로 좀 길게 해서 카메라하고 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셔터 버튼을 눌러야 될 때 이런 에어 릴리즈를 사용을 했었다. 그리고 짧은 거리에는 케이블 릴리즈를 사용해서 B셔터라든가 이런 거, 또 B셔터뿐만이 아니라 이런 케이블 릴리즈나 에어 릴리즈는 저속 셔터에서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셔터 스피드가 느리고, 그 다음에 삼각대에다 카메라를 아무리 견고하게 부착을 시켰다라고 해도 셔터를 누르기 위해서 카메라 바디에 셔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그 미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나중에 찍고 나갖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 카메라 사진이 흔들렸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슬로우 셔터에서는 이런 보조 셔터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B셔터에만 썼던 게 아니라. 근데 B셔터에서는 이런 걸 사용해주면 훨씬 더 이 셔터를 열고 닫는데 편리했다라는 얘기고요. 전자식 카메라에 와서, 디지털 카메라 포함해서 전자식 카메라에 와서는 이런 전자 릴리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누르고 셔터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르고 이걸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올려주면 락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B셔터를 이용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슬로우 셔터에서 카메라 바디에 손을 대지 않고 좀 더 정밀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보조 셔터 개념이 많이 사용이 됐다가, 최근에는 요런 형태로 시간까지 자기가 몇 분 몇 초까지 설정을 해갖고 셔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셔터가 작동하게끔, 그러니까 이것도 카메라 바디에 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하는 건 같은데, 그냥 우리가 케이블 전자 릴리즈 달고 시간을, 스탑워치를 보고 시간 되면은 셔터를 작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타이머 기능까지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해 줄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그 B셔터 같은 경우에는
타임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갔다. 경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 약간 발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도구가 필요 없어도 B샷다를 사용할 때 충분히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이 타이머를 설정을 해서 B샷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카메라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보조 장치는 꼭 B샷대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슬로우 샷더에서도 카메라의 미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또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에 와서는 뭡니까? 이런 앱이라고 그러죠. 이 스마트폰에다가 자기가 사용하는 카메라 브랜드의 앱을 깔고 카메라를 설정해주면 리모트 컨트롤이나 이런 거를 다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런 보조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앱을 통해서 되는데, 단 조건은 뭡니까? 와이파이가 되는 구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한계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안 해봤지만 웬만한 데선 다 와이파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기지국이라고 그러죠. 기지국을 도심을 벗어나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풍경 사진 찍는 사람들이 국립공원이나 뭐 주변에 야외로 나갔을 때, 바닷가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이런 와이파이는 뭐 꿈에도 못 꾸고요. 전화도 안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종종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런 앱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컨트롤 해줄 수가 있어서 보조 도구가 없더라도 사용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장노출용 셔터는 B셔터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런 B셔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케이블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카메라에서 설정해 줄 수 있는 타이머 기능도 있고, 또 스마트폰에 앱을 따라서 리모트 컨트롤로 또 동작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슬로우 샷터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움직임을 표현해야 되는 대상 이외에 나머지는 정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약간의 흔들림이나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경우에 이런 보조 액세서리를 사용해 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